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틀 관념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 사연이 재밌어요. 꿈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에서 활동하는 관념이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수십 년째 매일 밤 여러 꿈을 꾸고 여러 꿈을 매일 밤 꾸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혹은 새벽에 아주 잠시 뒤척이다 깼을 때 꿈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까지만. 꿈에서의 감정은 대부분 현실 세계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간 아주 소소하고 자잘한 감정들이거나 무의식 아래 아주 깊이 깔린 것 같은 두려움 등에 대한 것들인데요. 가로하고 물론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꿈들도 많지만 좋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꿈의 세계에서 낮에 받은 스트레스 등을 해소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제 관념에 두려움이나 무언가가 깔려 있는데 제가 꾹꾹 눌러대서 현실에는 안 나오고 그것이 풀린 꿈 세계에서 관념이들이 활동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낮에는 딱히 크게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밤에 꿈 생활이 편안한 꿈보다는 바쁘고 시끄러운 꿈이 많다 보니 만족한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제 낮 동안의 삶이 저의 무의식에선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받아들여지나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요. 가로한 다음에 사실 한적하고 소박한 자연에서의 시골 생활을 꿈꾸는데 도시에서의 삶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피곤하네요. 밤낮 계속 활동하니 일어나면 개운하다기보다 사실 좀 피곤하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다양한 꿈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을 꿈속에서는 속 시원히 한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교육받아온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늦으면 안 된다. 이 강박관념 때문에 비행기나 기차를 꿈에서 깼을 땐 그냥 놓쳐도 된다면서 차라리 놓쳐버리는 꿈을 꾸고 싶은데 꿈에서는 꽤 열심히 달려서 결국 놓치지는 않고요. 가로하신 다음에 제 현실에선 늦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긴급히 달려야 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혹은 좋아하는 운동인 수영도 자주 나오는데 수영을 하는 꿈보다는 수영장을 못 가는 시기에 수영을 하러 가서 길게 줄을 서거나 기다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혹은 수영복을 잘못 가져왔다든지 수영 강습 듣는 인원이 너무 많다든지 갑자기 수영장 물을 다 빼버린다든지 하는 변수가 생기는 꿈, 수영장이 배경이 돼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여튼 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일일이 예시를 들긴 어렵지만 말도 안 되는 꿈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현실과 비슷한 배경의 꿈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제 무의식을 해소해주거나 혹은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꿈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 질문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념이들이 왜 밤에 그렇게 신나게 활동하는 걸까요? 두 번째, 실제 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 번째, 꿈에 대해 어떻게 관념을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꿈을 왜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보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하루쯤 쉬어가도 좋겠는데 매일 밤 상영하는 드라마가 도무지 끝이 안 나네요. 꿈과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관념이들의 결국 같은 녀석들일 텐데 관계가 궁금합니다. 질문과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긴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정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피드백 내용 있죠? 이건 신청자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주 제한된 정보, 방금 읽어드린 그 정도 있잖아요. 이거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피드백의 내용이 신청자님의 모든 관념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자, 개인의 실제 관념 회로는 이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거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 사연은요, 꿈에 대한 사연이에요. 꿈. 이게 사실 언젠가 이 꿈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했는데 마침 이제 관념 분석 피드백의 형태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좋아요. 자, 그리고 꿈에 대한 내용은 독자적인 유튜브 컨텐츠로 다시 한번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볼게요. 시청자님 보내주신 사연에서 몇 가지 핵심 문장 뽑을 거예요.
이렇게 배 분석 영상에서 핵심 문장 뽑죠. 이유가 있어요. 그 문장 안에 메인 카르마가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문장을 몇 가지 뽑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수십 년째, 수십 년이라는 그 표현이 중요해요. 매일 밤, 여러 꿈을 꾸고 매일 아침 혹은 새벽에 아주 잠시 뒤척이다 깼을 때 꿈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또 매일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물론 일어나는 순간까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 밤의 꿈 생활이 편안한 꿈보다는 바쁘고 시끄러운 꿈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한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제 낮 동안의 삶이 저의 무의식에서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받아들여지나 질문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요거입니다. 밤낮 계속 활동하니 일어나면 개운하다기보단 사실 좀 피곤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놓치지 않으려고 달리는 꿈, 길게 줄 서거나 기다리는 꿈, 그리고 변수가 생기는 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네 번째, 대체로 제 무의식을 해소해 주거나 혹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꿈들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일단 네 가지 문장 뽑았으니까 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꿈. 자, 꿈이 뭘까요, 여러분? 꿈.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공통점이 뭐냐면 현실이 아닌 것.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죠.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꿈이라는 것 또한 하나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현실과 꿈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면 인간의 세 가지 의식 상태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깊이 알아두시면 좋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꿈과 깊은 잠의 상태 있잖아요. 꿈과 깊은 잠, 그 다음에 생시. 자, 이거 순서대로 좀 따지면 생시, 꿈, 깊은 잠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죠. 외워두세요. 자, 이 중에서 꿈하고 깊은 잠의 상태는 대부분 뭘로 치부합니까? 현실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 자체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일종의 집단적인 동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의식이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꿈하고 이 현실에 대한 이 정의 있잖아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정의. 이거는요, 그저 추측으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에요. 숨어있는 진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꿈과 현실의 실체를 알고 나서 정의를 했다라기보다 일종의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시, 꿈, 깊은 잠이라는 인간이 체험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의식 상태는요.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의 실제가 한 개인의 의식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관념망이죠. 이 관념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펼쳐낼 때 사용하게 되는 일종의 채널 혹은 트랙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재밌는 게 도구면 도구지 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 안 드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이 의문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상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죠. 세 가지로 적어도 구분이 되고 있죠. 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볼게요. 형태에 대한 구분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형태에 대한 구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각각의 형태가 표상하는 속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의식 상태가 상징하고 있는 그 속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속성이 다르다면 이에 따라서 그 쓰임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속성과 쓰임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그림 그릴 때 비유해 볼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붓, 물감, 뭐 심지어는 종이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른 종류를 쓰죠. 이거 뭡니까? 쓰임이 다르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병원을 예로 들어 보면 의료도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저마다의 용도에 따라서 그 형태와 재질 등이 다르죠. 똑같아요. 인간의 의식 상태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속성과 쓰임이 다른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서 뭐 고칠 때 문 고친다고 해볼게요. 거기에 이제 나사가 박혀 있는데 이걸 드라이버로 조이거나 풀거나 합니다. 자, 이때 일자 홈이 파여 있는 나사에는 뭘 써야 돼요? 일자 드라이버 써야죠. 반면에 십자 홈이 파여 있는 나사에는 십자 드라이버 써야죠. 이 십자 홈 파여 있는데 일자 집어넣는다던가 일자 드라이버가 십자 홈에는 들어가기라도 하죠. 반대는
일자음파에 있는데 십자 드라이브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죠. 저마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시, 꿈, 깊은 잠이라는 세 가지 상태가 모두 특정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도구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나왔지만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생시, 꿈, 깊은 잠으로 나뉜다라는 이 현상 자체는 결국 생시의 상태, 꿈의 상태, 깊은 잠의 상태가 상징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속성하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쓰임의 차이는 도대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지만 생시와 꿈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무엇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꿈이니까 꿈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게. 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꿈 자체를 해부하기보다는 먼저 생시와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지 비교를 통해 가지고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무언가에 대해 조사를 할 때는요, 그 대상 자체를 바로 파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의 상대적 대상을 먼저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그럼 이것이 아닌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알을 통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자, 다시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알아야겠다 하고 사과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하고 파고듭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사과라는 이름이면 그렇다면 사과가 아닌 것들은 무엇이지? 그걸 먼저 탐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과하고 사과 아닌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 먼저 사과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사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알려거든 오히려 현실하고 생시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하자. 이겁니다. 뭐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대해서 알려고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뭐예요? 먼저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잊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관념 분석 피드백 영상이 이 영상에서는 상세한 이론적인 어떤 그 이해보다는 사연을 주신 신청자님께 당장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좀 엑기스만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깊게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모두 다루려면 컨텐츠가 너무 길어져요. 그렇죠? 자, 대신 꿈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시리즈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기대해주세요. 일단 사연자님의 상황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매일 꿈을 꾸는 상황 자체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걸 볼게요. 꿈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인간의식이 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다. 세 가지 형태. 생시, 꿈, 깊은 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이 말이 뭔 말이냐?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생시, 꿈, 깊은 잠의 상태를 뭐 한다라는 얘기예요.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예 강제되는 거예요. 강제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부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이게 마치 이제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현상, 그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종의 피할 수 없는 룰이에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항상 꿈을 꿉니다. 다만 생시로 깨어날 때 그 꿈의 내용이 대부분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꿈 안 꿨는데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90% 이상은 잊혀지게 됩니다. 아주 인상 깊은 어떤 꿈 하나 정도만 남기고. 자, 그런데 사연자님은요,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매일 꿈을 꾸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바꿔 말하면요, 적어도 매일 꿈 하나를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좋습니다. 꿈은 어차피 매일 꾸지만 모종의 이유로 꿈의 잔상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꿈을 꾸고 있는 이 현상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기억은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보다 어떻게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이를 반복을 해서 자동 반응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또한 생존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기본형. 그렇다면 꿈이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언가 자기 표현을 위한 본능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잡을 이유가 없어요. 즉, 꿈이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시 또한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인 건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꿈과 생시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두 의식 틀의 간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먼저 꿈과 생시의 공통점, 둘 다 나라는 감각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차이점은 생시의 트랙에서는 지금의 이 몸 있죠, 이 몸뚱이. 이 몸뚱이에 나라는 감각이 한정되어 가지고 동일시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잘 살펴보세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나라는 감각은 있어요. 꿈과 현실에서 다 나라는 감각은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라는 감각이 어디에 한정된다? 몸에 한정돼서 나타나고 있죠. 요거예요. 요 차이. 반면 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정체성의 테두리가 어떻게 돼요? 현실에서보다, 생시에서보다 훨씬 넓어지는 특징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의 가능성이 생시 상태보다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꿈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죠. 주인공이 되어 등장할 수도 있고 조연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다른 생물이나 사물이 되기도 하고 혹은 관찰자의 시선 등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는 있다. 나라는 감각은 있다. 생시와 동일하게. 자, 그렇다면 이 나라는 감각하고 동일시되어 체험하는 내용, 이 측면에서 보자면 생시보다 오히려 꿈에서 더 많은 융통성하고 뭐예요? 가능성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생시 상태보다 꿈의 상태에서 오히려 더 비이원적인 측면이 부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시는 보다 이원적이고 몸에 갇혀있는 상태, 그리고 꿈은 뭐다? 보다 비이원적이고 자아 정체성의 범위가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생시보다 자기 표현의 범주가 어떻게 된다? 넓고 자유로워진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꿈을 자주 꾸고 또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연자님만의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에 더해 자기 표현의 욕구가 또 뭘 원하고 있어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사연자님께서 눈치를 채든 못 채든지 간에 님 안에 억눌려 있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있다는 뜻이고요. 보다 깊이 보면 뭐예요? 사연자님은 지금 보다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억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몸에 국한되어서 많이 제한적인 이 생시의 트랙에서보다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뭐예요? 꿈의 트랙에서 이 욕구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겁니다. 재밌죠? 자, 두 번째 분석해야 할 내용. 꿈을 꾸고 나면 좀 더 피곤한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근데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인간의 자아감각을 담당하는 이 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요, 적당히 일을 하고 좀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실 표현하는 관념회로도 새로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쉬는 동안. 그렇죠? 이와 같은 시스템은 왜 있느냐? 사실은 하나의 카르마, 즉 관념망이 한 사람의 일생 전체를 독재자처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요. 정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컨텐츠에서도 다룰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나라는 감각이 생시에서도 격렬하게 작동하고 어디에서도 꿈에서도 또 격렬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자님의 의식 깊은 곳에서는 사실인지 하나의 강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강박이냐? 나라는 감각을 유지를 해야만 해. 그래야지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존재를 증명을 해야만 생존을 지속할 수 있어 라는 관념이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님 안에는요, 님의 표면의식이 제대로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대한 불안감과 집착이 있다는 뜻입니다. 끝없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사항인 놓치지 않으려는 꿈, 길게 줄 서거나 기다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재밌죠? 자, 그러나 현실을 만들어내는 관념망은요, 수많은 다른 관념들과 그리고 또 타인의 관념들과 항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연동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를 지니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 변수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수많은 변수들에 대한 가능성이 변수가 생기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연자님의 꿈들은요, 4번 문장에 나오는 님의 무의식 속 내용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지지하거나 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항상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맞춤 피드백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 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있어요, 님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아시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땐 현실에 별 문제나 어려움 못 느끼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빈번하게 꾸고 계신 이 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생시 현실에 대적하지 않고 잘 순응해서 사는 듯한 이 표면적인 모습이죠. 이건 오히려 연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낮 동안의 삶 안에서는 딱히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시의 현실에서 큰 내적 충돌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되느냐? 큰 발견, 깨달음, 발전, 성숙의 가능성 또한 낮다라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현실의 스트레스가 적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고찰해 보세요. 자, 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잔잔한 일상하고는 다르게 액티비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다이나믹한 삶, 보다 발전하고 변화무쌍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태에서 드러나듯이 사연자님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요 관념회로 여기 좀 써 있는 거 있어요. 이 얘네들은 큰 변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따라서 잠재의 시간에서는 자기 표현을 억압받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안정적인 생시 대신에 꿈의 내용이 다이나믹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님에게 필요한 거는요, 보다 큰 자기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해요. 사연자님의 꿈은 자신이 사실은 억눌려 있다는 사실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이제 자신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즐겨보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변화를 스스로에게 허용을 해보세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고 또 실행에 옮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꿈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억눌린 느낌들을 생시의 현실에서 해방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엄청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통로라고 인식을 하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님이 들여다보셔야 할 관념들, 역시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관념들이 되는 것입니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연자님, 멋지게 사세요. 가슴 뛰는 삶을 사세요. 몸이 건조한 어떤 그런 삶 말고. 실제로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삶을 사세요. 미끄러져도 괜찮아요. 도전해보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님의 꿈이. 보내주신 정보대로라면 수십 년째. 자, 이렇게 지금 사연자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제 내가 액션으로 취해보는 것입니다. 행동이 필요한 때예요.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겁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억눌려 있는 것들이 많구나. 그런데 이게 현실의 트랙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어디에서 꿈의 트랙에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허용을 하려면, 재규정을 하려면, 무언가 변화를 꾀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시도를 해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알아가기 위한 시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항상 동반하고 있고요. 가장 필요한 거는 움직여보는 것이다.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 안에서 강력하게 갈망하는 어떤 이제 꿈들,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사연자님의 삶을 축복하면서 오늘 리틀 관념 분석 이제 마칠게요. 마무리하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한된 정보.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꿈과 관련된 독립적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이거 다음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한 번에 쫙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영상들 올라가는 와중에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